마지막 집결지. 함경북도 집결소를 일명 청진집결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길주 단련대를 떠나 함경북도 집결소에 도착했습니다. 째어지는 녹슨 철문 소리가 들리더니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호성한 안전원들이 집결소 안전원들에게 인계인수를 하고는 손을 들어 우리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청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3층으로 된 집결소는 으스스한 게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야말로 감옥의 모습 그대로였고 스산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뭔가 몸을 조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야, 모두 두 줄로 서라. 젊어 보이는 안전원이 두 줄로 서라고 소리를 쳐댔습니다. 식당처럼 보이는 곳 앞에 두 줄로 섰고 웬 가방을 든 남자가 오더니 식당 안의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라. 여기는 너네들이 조국을 배반하고 달아난 중국이 아니고 집결소다. 그러니 집결소 안의 규정에 의해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 이제 집결소 안에 호실 배치를 하면 반정의 준수사항을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지금은 한 줄씩 서서 식당 안에 들어가 바지를 벗어야 한다. 바지를 벗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들었어? 네. 나만 아니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바지를 또 벗으랍니다. 나는 세 번째 줄에 있었기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의자에 걸터 앉은 납자 앞에서 바지를 벗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야, 빨리 벗어. 누가 그 잘난 뭐를 보겠대? 야, 이 개갓나 빨리 벗지 못하겠니? 이 어디서 이런 썩어질 갓나 새끼야. 빨리 벗어. 네. 남녀 할 것 없이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밖으로 향한 채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자기 차례인지 26살쯤 보이는 언니가 바지를 벗었습니다. 꼭 감은 그녀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들은 바지를 벗기가 무섭게 수치스러운 마음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었습니다. 야, 똑바로 벌려. 아, 냄새나서 원. 야, 이 개갓나야. 넌 여기서 씻지도 않고 다녀? 에이, 더러워서.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바지를 벗고 벽에 붙어있던 나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벌리면 검사자가 밑에서 성기를 자세히 올려다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여자끼리라면 또 몰라도 남녀가 한데 뒤섞인 식당 안에 명씩 같이 들어와 벌거벗은 채 남자인 검사자에게 자기 아랫도리를 보여준다는 게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점은 막대기로 여자의 성기를 마구 들쑤셔 놓고는 아프냐고 물어보고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당사자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고 한쪽에 따로 세워 놓았습니다. 어느덧 내 차례였습니다. 이 피하고 싶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창피해서 벗은 바지를 다리에 반쯤 걸친 채 바지 옆섭을 계속 쥐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야, 너 중국에서 남자 몇 명하고 했어? 바른대로 말해. 이렇게 어린 나이라면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맞아? 아닙니다. 전 그런 적이 없어요. 벌리기나 해. 가까스로 하라는 대로 하자 그 남자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면서
막대기로 성기를 이리저리 벌려가며 검사했습니다. 통과, 다음.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언니들이 성병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성병검사가 끝나자 검사하던 남자는 검사길과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여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돈 검사였습니다. 신우주에서 이미 검사를 받은 터라 돈들이 없는 것을 알 텐데도 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해 따로 검사를 받았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홀딱 다 벗어야 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집결소 안에 갇혀 있었던 죄인인 호실장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옷을 벗어 식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씩 책상 위에 누우라고 하더니 두 사람의 검사자가 자궁에 돈을 숨기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있는 힘껏 힘을 주라고 하더니 또 숟가락을 가지고 파헤쳤습니다. 모두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해라! 호실장들이 안전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검사가 끝나기 바쁘게 방배치가 되었는데 3호실인가 4호실이까지 있었고 한 방당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나는 3호실에 배치되었는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호실장은 다행히 사람이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인심이 후했습니다. 우리 호실에는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비가 와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호실에 둘러앉아서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만 났습니다. 철이 엄마라는 사람은 남편이고 자식들은 다 굶어 죽고 3살 된 아들과 찬장을 판 돈으로 산 쌀로 지은 밥에 치약을 섞고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겨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딸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샌 두만강 물살에 딸을 실려 보내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던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명 한 명의 사연으로 우리 호실 사람들은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집결소 부엌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고 저녁 6시까지 새벽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련대에 있을 때처럼 신발도 안 신고 가시밭 같은 곳을 뛰어다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봄이어서 배추, 옥수수 등 밭에 심는 농사일을 새벽녘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6시가 되면 돌아와서 밥을 먹고 트럭이 오면 트럭에 모조리 올라타 주로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픈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나무 각자와 벽돌들을 날랐습니다. 총무와 호실장들이 일을 지키고 선생이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나르거나 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발길질을 하고 잽싸게 따귀를 때렸습니다. 얻어맞지 않으려면 빨리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매 호실마다 2명씩 조를 만들어 복도에서 문을 지켰습니다. 비상시나 무슨 이상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 경비조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호실 사람들에게 아침 기상 시간을 알려주고 밤새 각 호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호실장에게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허 실장은 총무에게 보고했습니다.